자, 오늘 시간에는 비경구 투약의 근육 주사를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 투약 시 효과가 빠른 순서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복습할게요. 자, 효과가 빠른 순서는 정맥, 그 다음 근육, 피하, 경구 투약인 걸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근육을 볼게요. 자, 근육 주사를 딱 보시면 정맥 주사보다는 효과가 느리고 피하 주사보다는 효과가 빠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육 주사의 목적을 한번 보게요. 자, 목적은 피하 주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보다 혈관 분포가 더 많아 약의 빠른 흡수 효과를 얻기 위함.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근육 주사가 피하 주사보다 효과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하 주사보다 많은 약의 약을 투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용량이 2cc까지밖에 안 돼요. 2cc까지밖에 안 돼요. 2cc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피하 주사는. 그런데 2cc보다 많은 양의 약을 투여할 때는 근육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피하 조직을 자극하는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해서 근육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의 목적을 보시면 피하 주사보다라고 하면서 피하 주사와 비교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 근육 주사의 단점을 볼게요. 혈관이나 신경, 그래서 이 신경은 자골신경을 얘기해요. 자골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근육 주사가 어려워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골신경을 피해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골신경 손상과 혈관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근육 주사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이 자골신경과 혈관을 건드려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손상을 가지고 올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단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단점은 주사 부위 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육 주사만의 그 단점은 아니죠. 주사와 관련된 것은 뭐 비경구 투약 주사와 관련된 정맥 주사도 그렇고 근육 주사도 그렇고 피하 주사도 그렇고요. 주사 부위에 통증이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육 주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공통된 주사의 공통 단점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낫겠죠? 뭐 이런 내용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 자골신경과 혈관 손상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육주사의 주사 부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사 부위는 둥근의 복면과 배면. 자, 둥근은 여러분 엉덩이죠? 엉덩이. 그다음에 삼각근의 중간, 대퇴의 외측 광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둥근 있잖아요. 이 둥근은 주로 우리가 근육주사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엉덩이, 둥근이 근육주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그 이유는 엉덩이의 근육이 가장 커요. 그래서 근육이 커서 반복 주사할 수 있고 신경과 혈관의 분포가 많으며 혈액순환에 자극을 주어 약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주사 부위가 세 부위가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엉덩이 둥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근육이 크고 약의 흡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퇴의 외측 광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대퇴의 외측 광근에서는요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보느냐, 자, 대퇴의 외측 광근에 근육 주사를 해줘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영아들. 왜냐하면 이 영아들은 아직 걷지 못하거든요. 영아. 1세 미만의 아이들이거든요. 1세 미만, 돌,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이에요. 돌 이전의 아이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얘네들은 걷지 못해요. 그래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7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자세히 하자고 하면 7개월 미만 영아들에게는 대퇴의 외측 강근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요 대퇴가 뭐냐? 허벅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보면은 허벅지 통통한 거 보이시죠? 그 허벅지. 그래서 허벅지에서도 요 바깥쪽,
바깥쪽에 근육에다가 주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23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외측 강근 부위를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영아들의 주사 맞는 부위는 어디다? 허벅지 바깥 대퇴의 외측 강근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삼각근이 나와 있는데 이 삼각근은 어디냐? 우리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유행하실 때 코로나 예방접종 다 맞아보셨잖아요. 그 예방접종 맞을 때 대부분 다 팔에다가 주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맞는 부위, 우리 흔히 예방접종 맞는 성인들이 예방접종 맞는 부위가 삼각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시죠? 팔의 가장 위쪽에 보시면 삼각근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삼각근에도 우리는 근육 주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 주사 부위는 지금 둥근, 삼각근, 대퇴, 외측 강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선택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육이 발달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 주사 부위는 근육이 발달된 부위를 선택을 해서 둥근, 삼각근, 대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셋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 둥근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거 둥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둥근의 복면과 둥근의 배면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둥근의 배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요. 그냥 엉덩이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엉덩이 뒤쪽. 배면. 둥근이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뒤쪽을 우리는 배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둥근의 복면이라고 되어 있죠. 엉덩이 옆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흔하게 주사했던 엉덩이에서 주사를 할 때 흔하게 했던 부위가 어디냐? 둥근의 배면이었어요. 둥근의 배면.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팁에 나와 있을 거예요. 둥근의 배면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근육 주사 부위지만 최근에는 손상 위험이 없는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자극할 위험성이 없는 그러니까 손상의 위험성이 좀 덜한 복면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곳은 배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주사 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근육주사의 주사바늘 각도는요, 90도입니다. 그래서 90도의 각도로 빨리 삽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근육주사가 있으면 얘는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의 층을 봤을 때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숙한 곳까지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꽂으셔야 되겠고 깊숙한 곳까지 바늘이 빨리 삽입이 되어야지만 통증이 덜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삽입을 하여야지만 표피, 진피, 피하를 한 번에 쑥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삽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90도 각도 빨리 삽입을 해야 되고 자, 주사 바늘이 삽입된 후 주사기 내관을 약간 뒤로 잡아당겨 피가 나오는지 본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육 주사는 그야말로 근육에 바늘이 꽂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근육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사 바늘을 꽂고 나서 삽입한 후에 자, 내관을 뒤로 살짝 당겨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꽂아졌죠? 이렇게 삽입을 하고 나서 이 내관을 위로 쭉 한번 당겨 올려보는 거예요. 요거를 쭉 위로 한번 살짝 당겨봤을 때 자, 근육에 제대로 꽂혀 있으면 피가 올라올까요? 올라오지 않을까요? 근육에 꽂혀 있으면 피가 올라오면 안 돼요. 네, 근육에 제대로 꽂혔다는 의미는 혈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육에 제대로 삽입이 되잖아요. 그럼 내관을 당겼을 때 혈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 주사를 한다고 내가 바늘을 꼽았어요. 그런데 내관을 당겼을 때 혈액이 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근육에 꽂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육에 꽂힌 게 아니라 혈관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사 바늘이 삽입된 후 주사기 내관을 약간 뒤로 잡아당겨서 피가 나오는지 봅니다. 근데 만일 피가 나오면 이거는 근육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주사 바늘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빼고 다시 근육 주사 부위를 정확히 선정하셔서 바늘을 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병원 임상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10년 넘게 하면서 엉덩이 그러니까 근육 주사를 하면서 피가 딸려 올라온 거 딱 한 번 봤어요.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육 주사의 경로는 우리가 근육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바늘이 혈관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관을 당겨봤을 때 피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피가 딸려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사 바늘을 빼고 다른 부위를 선택해서 다시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근육에 제대로 삽입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약을 주입을 하셔야 되겠죠? 약을 주입할 때는 어떤 약이든 간에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든 간에 천천히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사는 천천히 주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통증이 덜해요. 약을 천천히 근육 속으로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다 주입을 하고 나면 바늘을 빼야 되잖아요. 이때 바늘 뺄 때도 빨리 빼줍니다. 그래야 환자분이 통증이 덜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약을 다 주입하면 재빨리 주사 바늘을 뺀다. 그래서 빨리 삽입하고 빨리 뺀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주사 부위에 알코올솜을 대고 약의 흡수를 위해 문질러 준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주사마다. 그래서 주사 부위의 알코올솜은 70% 이상짜리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자 지금 근육 주사는 주사가 끝난 후에는 문질러졌잖아요. 근데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문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혈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눌러준다.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피하 주사도 문질러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피하는 문지르는 게 맞는데 예외인 약물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외의 약물, 문지르면 안 되는, 눌러야 되는, 눌러줘야 되는 인슐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인슐린과 항응고제인, 헤파린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서 기억이 좀 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주사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주사 바늘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도 반복이 된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주사를 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을 삽입을 했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바늘을 삽입하고 나서 근육에 잘 들어가 있으면 혈액이 올라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사 바늘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관을 약간 뒤로 잡아당겨 피가 나오는지 봅니다. 만일 피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지금 근육으로 들어가지 않았네 라고 판단하시고 주사 바늘을 빼고 다시 근육주사 부위를 선택해서 찔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주사할 때 주의사항. 자, 근육주사는요, 베테랑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맥주사보다 무서운 게 근육주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맥주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연차가 있고 베테랑들은 정맥주사가 더 쉬워요. 더 무서운 거는 근육주사거든요. 왜냐하면 좌골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힘줄뼈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다 찾아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좌골신경을 우리가 건드렸을 경우에는 정말 그 마비까지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연차라든지 베테랑들은 근육주사를 더욱더 조심해서 합니다. 못 모르니까 근육주사가 쉽다고 얘기를 하지 정말 잘 아시는 분들 정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좌골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근육주사를 훨씬 더 무서워해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노랗게 내려가는 선 보이세요? 그래서 엉덩이 양쪽에는 이 좌골신경이 있습니다. 쭉 따라서 다리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육주사 맞았는데 다리가 막 절절절 저린다든지 찌릿 이런 느낌이 있었던 분들은 좌골신경이 건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근육주사가 제대로 된 부위에 놓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근육주사의 주의사항에 좌골신경, 혈관, 힘줄, 뼈 등에 주의하고 그러니까 이 바늘이 좌골신경, 혈관, 힘줄, 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근육 발달 부위를 우선적으로 주사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한
둥근, 삼각근, 대퇴, 외측 강근을 우리가 외측 광근을 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둥근도 지금 보시면 여기 배면이 있잖아요. 자, 이 배면에서도 엉덩이를 이렇게 사분할을 해요. 자, 사분할을 해서 바깥쪽에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4등분을 한 다음에 가장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주사하는, 엉덩이 주사를 하는 부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주사 부위가 되어야 하느냐. 자, 바깥쪽 위쪽 부분, 그러니까 바깥쪽의 가장 윗부분이, 그러니까 허리와 엉덩이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위에 주사하는 이유가 이 부위가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 이 위치는 중등근과 소등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이 좌골신경이라든지 뼈 조직이라든지 가장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한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안전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근육주사 실습을 하실 때 보시면 막 해부학적인 뼈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막 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가 막 환자를 더듬거려가지고 그 뼈의 위치를 찾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도 없고 환자를 막 더듬더듬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가상의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선을 그으시고 가장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가상의 선을 그으신 다음에 가장 윗부분에다가 주사를 하는 게 근육주사 위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좌골신경, 혈관, 힘줄, 뼈 등에 주의하고 근육 발달 부위를 우선적으로 주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좌골신경을 건들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 시 피부 소독은 알코올로 하는데 이 알코올의 농도는 70% 이상이 되셔야 되죠. 그 밑으로는 소독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사는 무균수를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사와 관련된 주사가 붙는 것들은 다 무균술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근육주사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보시면 위에서 했던 내용 또 한 번 합니다. 약물은 천천히 주입합니다. 그래서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사는 천천히 주입을 하셔서 통증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을 빨리 찌르고 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통증이 덜하고요. 근육까지 빠르게 이 바늘이 침투를 할 수 있어요. 빨리 찌르고 빨리 뽑는다. 그 다음 주사 후 통증이나 단단함. 주사 맞고 나서 엉덩이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엉덩이 쪽이 뭉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나 단단함, 뭉침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 더운 물 주머니를 대어서 통증을 완화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 부위는 흉터 조직이 없는 부위여야 하며, 그래서 주사 부위에 흉터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부위는 깨끗해야 되고 흉터 조직이 없는 부위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주사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라? 문질러 주셔야 돼요. 문질러 주셔야 근육의 뭉침도 없고요. 약물 흡수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약물을 뽑은 주사기의 주사 바늘은 약물을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약물을 뽑을 때 주사 바늘의 겉면에 약물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 묻어있는 약물을 그대로 엉덩이에 삽입을 했을 때 들어가면서부터 통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약물이 묻어있는 주사 바늘을 빼내시고 새거, 약물이 묻어있지 않은 주사 바늘 겉에 약물이 묻어있지 않은 주사 바늘로 교체, 새 것으로 교환한 다음에 근육 주사를 해주셔야 통증이 덜하세요. 자, 근육주사의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우리 2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근육주사 장점. 피하주사와 지금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나온 내용이 또 나와요. 피하주사보다 자극성이 있는 약물로 인한 통증이 적고 피하주사보다 더 많은 양을 투여할 수 있어요. 우리 피하주사는 끽 해봤자 2cc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2cc보다 많은 양을 투여할 때는 근육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피하주사보다 약물의 흡수 및 효과가 빨라요. 왜냐? 혈관의 분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육의 단점을 보시면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죠.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무슨 신경? 좌골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우리가 근육주사 부위를 선택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두 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근육주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사의 단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부의 통증, 피부에 손상을 가져오고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굳이 근육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우신 주사들의 단점이다,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내용을 외우시기보다는 근육에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요 단점이죠.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근육주사 요약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